자, 얼마 전이었죠. 이 서울시가 이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 또 이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다 풀고 또 거기다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예, 3월 26일 날 또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 자료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 변했냐면 사업비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특히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 또 최근에 또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잖아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추가 분담금 2, 3억 생각했다가 뭐 한 5, 6억 나오더라도 내가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강북 쪽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서울시 한번 보도자료 한번 볼게요. 서울시 정비 사각지대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물꼬를 터주겠다. 어떻게 하냐? 하나는 사업성을 개선하는 거, 하나는 이제 공공 지원하는 거. 공공에서 지원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이제 큰 타이틀입니다.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시켜주냐? 첫 번째, 역세권, 1차 역세권 옆방경 350m까지 준주거로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사업성 보존 계수를 도입을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용적률 상향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주겠다. 이건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 뒷장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업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기반시설 입체 복합화 해주겠다. 그 다음에 공공지원을 강화를 시켜주겠다는 거는 재개발 사업구역을 확대를 시켜주겠다. 즉, 더 규제를 완화를 해줘서 사업구역을 확대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산자락, 그러니까는 높이 제한이 걸려있는, 특히나 강북 지역에 높이 제한이 걸려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산자락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높이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소통합기획 같이 통합심의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그래서 초기 재개발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정비사업을 할 때 금융지원을 확대해주겠다.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는 가장 큰 이슈인 공사비에 대한 갈등을 많이 없애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걸로 보면 요 내용이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통동 기반시설의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세권이라고 하면 승강장으로부터 1차 역세권 역방정 350m를 얘기하는 겁니다. 350m를 중심으로 해서 고밀 복합 개발을 이제 해주겠다. 그래서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재개발 사업밖에 없었어요.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런 재개발, 그러니까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까지도 1차 역세권에 들어온 아파트까지도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에서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존해 줄 계획이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에 임대 아파트 비율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용적률은 올라가고요. 임대 아파트 부분은 적어지게 되면 어때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업성을 좀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주거 지역을 보면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준주거냐. 이 주거 지역이 용도 지역에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용도 지역에 세분화되어 있는 게 2004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지었던 거는 만약에 300% 지었는데 지금 종 세분화되니까는 지금 3종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 3종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1:1 재건축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04년 종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서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 용적률 초과한 지역은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법정 상한 용적률에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를 해서 사업성을 좀 개선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성 확보 면에서 중요 요건인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률도 낮출 거다. 그래서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되거나 3종에서 준적으로 상향이 되면 공공기여율이 15%였거든요. 15%를 10%로 낮추게 되면 어때요?
일반한테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건축물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기부 체납 개수를 그전에는 0.7이었는데 1.0으로 높여주면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건축물을 지어서 공공기여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사업성을 좀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공공기여율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재개발을 하려면 노후도 요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노후도 요건 완화됐죠. 67%에서 60%로. 근데 노후도 요건뿐만 아니라 접도율이라든가 호수밀도, 가소필지, 그다음에 노후도 연면적 비율이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접도율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접도율이라는 게 4m 이하 도로에 붙어 있으면 기반시설이 양호하지 못한 곳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4m 이상이면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걸로 봐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지역들은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렬 주차도 불법 주차가 다 돼 있습니다. 도로변에. 예, 그러면 불나면 소방차도 못 지나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시켜서 4m에서 6m 미만으로 접도율을 완화시켜주면 어때요? 대상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접도율을 완화하게 되면 심각하게 노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도 주민들의 의사만 있으면 정비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접도 요건 완화 시에는요.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가능한 대상 면적을 확대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고도 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겠다. 그래서 산자락 저층 주거지역도 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는데 경관지구는 지금 12m에서 20m. 이건 뭐냐? 높이로 보면 4층 높이에서 7층 높이로 좀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도 제한 지구는 얘는 20m, 7층 정도에서 지금 45m면 15층 높이로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예, 그러니까 멀리서 산을 봤을 때 산 밑자락에 있는 지역들이 개발이 되더라도 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좀 강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접도율 완화 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강화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겠다. 예, 특히나 우리가 이제 역세권 하면은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밖에 없었는데 이제 재건축에도 해당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경관지구라든가 고도 제한지구에 대한 충수가 완화가 되더라도요. 지금 요거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투자와 관련해서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재개발 가능한 면적을 확대를 시켜주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라는 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즉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제 재개발 가능한 면적을 넓혀줘도 정비사업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지역이라도 재개발 면적을 확대시켜 주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태반입니다. 사업성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면적이 확대가 되더라도 사업비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입지에.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해주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보고요.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서울에 지금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마련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들, 그다음에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되는 지역들은 앞으로 무조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사업성이 좋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 집 마련을 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있구나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번 주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무임승차를 잘해라 라는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용산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가 개발 호재들이 가장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임승차를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모든 투자자들의 선망이 되는 지역이죠. 근데 이런 지역들도요, 우리가 지금 한남뉴타운은 상당히 지금 가격이 비싸지만 지금 한남뉴타운 인근에 우리가 3, 4억대로 충분히 소액으로 들어가서 한남뉴타운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아직은 여러분들 눈앞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용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용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